안녕하세요, 끼니 여러분. 서점에 가시면 어떤 섹션에 관심이 많으세요? 뭐 경제 서적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또 소설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책에 이렇게 눈이 가잖아요. 한동안 그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서점에 가면 거의 그 베스트셀러 1부터 10까지 전부 돈 혹은 부 이렇게 들어가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너무 어지럽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것,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모두의 고민인 것 같아요. 우리가 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 이런 의문이 들 때 제가 이 책을 보게 됐어요. 부의 전략 수업이라는 책인데,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돈이 뭐지? 돈이 뭐래서 이렇게 인류를 이렇게 소나기에 넣고 휘두는 것 같지? 이런 느낌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조적인 이해, 그리고 그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하자라는 책이에요. 일단 저자가 투자관리회사의 설립자이자 최고 투자 책임자, 그러다가 나중에는 거시경제에 대한 글을 쓰는 작가로 전업을 해서 투자와 작가의 일을 병행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꿈은 원래는 작가였대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반적인 경제서적에 비교해 볼 때 문장이 쉬워요. 자수성가형의 사람들 보면은 저마다 계기가 있더라고요. 내가 정신 차리고 나의 재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계기가 다 있는데 이 폴 포돌스키의 계기는 이거였어요. 아들이 3살 때 아들을 안고 집 앞에 서 있는데 자기 집 앞에 쓰레기 더미에 쥐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서 이건 아니다. 그 사람 머릿속에 뭐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책에 쓰진 않았지만 짐작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만약에 내 소중한 아이를 품에 안고 내 집 앞에 서 있는데 쥐들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내가 이곳에서 내 아들을 키울 수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가장 먼저 얘기한 돈의 속성은 불안정성이에요. 경제는 항상 그래프랑 같이 가잖아요. 경제 그래프가 이렇게만 간다면 문제가 없죠. 근데 그렇게 안 가죠. 아주 심한 요동을 치잖아요. 늘 변하는 거죠. 그리고 세계가 평탄할 때는 경제가 안정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 갑자기 전쟁이 어느 곳에서 터져서 유가가 급등하고 달러가 급등하고 원화 가치가 뚝 떨어지고 이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집값이 이렇게 상승할 거를 사람들이 30년 전에 알았다면, 그렇게 안정적인 예측이 가능했다면 모두가 뭐 걱정 없이 살고 있겠죠. 그렇지만 이 돈이라는 것, 경제라는 것은 강한 변동성,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설명을 차분하게 해주고 있어요. 제 눈에 띈 한 줄은 이런 거였어요. 변동성이 있는 이유는 경제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기도 하지만 인간의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은 주식은 좋은 주식이라면 가격이 쌀수록 더 매력적이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가격이 싸지면 더 떨어질 건가? 싼 주식인가?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가격이 오르면 그때는 사실 매력이 떨어진 건데 사람들이 오르르 몰려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까지 겹쳐져서 돈의 안정성, 경제의 안정성이 심하게 흔들리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돈에 대해서 모를 때는 불안에 휩싸여서 잘못된 결정을 했는데 돈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불안정성을 봤을 때 내 마음이 막 불안해질 때 내가 스스로 인지했다는 거죠.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하고 나를 객관화해서 인지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결정을 더 숙고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납득이 되고 수긍이 갔어요. 투자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말고 시장의 낙관과 절망을 읽어야 한다. 그 틀을 일단 이해하고 나면 투자자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중요한 얘기를, 가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가격하면 보통 물건의 가격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가격은 나의 가격과 나의 가격으로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살 수 있는 재화의 가격을 구분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격을 이해해야 한다. 여기서 가격이란 2가지로 의미한다. 당신이 받는 가격, 급여죠, 월급. 당신이 지불하는 가격이다. 그래서 먼저 돈의 흐름 속에서 나는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내가 일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나의 가격은 얼마나 되는가, 그러니까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현재 벌어들이는 수입뿐만 아니라 내가 5년 후, 10년 후 혹은 나중에
50세까지 벌 수 있는 가격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계산이 나와야 계획이 세워지고 그에 대해서 내가 치러야 될 가격에 대한 계획도 세워진다는 거죠. 성공한 트레이더, 신경외과 의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모습은 종종 예상과 다르다. 이 사람이 말한 트레이더, 뭐 의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이 사람들은 아주 수입이 많은 사람들의 예를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많이 버니까 많이 쓰겠지? 그러나 값비싼 골프클럽에 가입은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의외로 코스트코에서 쇼핑을 하고 낡은 자동차를 타거나 비싼 데 가서 운동하는 게 아니라 산책을 한다. 때로는 오래된 차를 몰다가 새 차를 사고 싶은 충동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부를 축적하는 중요한 습관이며 이러한 작은 결정들이 장기적으로는 큰 차이를 만든다. 결국 부란 자신이 지불하는 가격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나 지금 얼마 벌었는데 내가 이거 지금 얼만큼 써도 되나? 항상 이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나는 벌었으니까 바로 새 차, 나는 벌었으니까 뭐 바로 새 옷, 이러면 축적은 없다는 것이죠. 이거 사실 다 아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사내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내 정치, 막 이런 단어만 들어도 좀 나 직장에 일하러 가는 건데 정치해야 돼,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미국에서도 이 사내 정치 때문에 굉장히 이야기가 많고 고충들이 많은가 봐요. 근데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내에서 내 가격을 잘 매기기 위해서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일을 잘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죠.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일을 잘해야지 계속 내가 승진도 하고 월급이 높아지고 보너스도 많이 받고 그러겠죠. 내가 조직이 필요로 하는 능력이 있는 거는 첫 번째 당연히 있어야 될 조건인데 그거 플러스 내가 계속 내 입지를 확장하고 내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내 정치에 대해서 이걸 생각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조직이 큰 조직일수록 위계적이다, 권위적이다. 어느 나라에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친밀감과 거리감을 적당히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상사가 친밀하게 해주면 선을 훅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 알거든요, 상대방이. 이 사람은 더 친밀하게 지내다 큰일 나겠군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친밀감과 거리감을 유지해야 된다. 내가 경험해 보니 상사들의 공통점이 그 상사한테 굽실거리라는 게 아니라 굽실거리고 뭐 이렇게 과도하게 아양을 떠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동등한 인간과 인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견지하되 그렇지만 당신이 나보다 윗사람입니다. 라는 걸 난 알고는 있어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사내 정치 난 너무 싫어. 그리고 나는 이런 게 너무 귀찮아. 그럼 사실 저도 후배들한테 많이 해줬던 말인데 제가 했던 말이 똑같은 게 여기 책에 나와 있어서 재밌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재정적 안전성을 확보하면 사내 정치에 덜 신경 써도 된다는 것이다. 웃음 빵 터졌어요, 모두들? 너무 공감되죠? 조직이 당신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국 경제적 독립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돈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하루라도 빨리 돈의 시스템, 돈의 구조, 돈의 속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내 가격과 내가 가격을 치러야 되는 것들을 관리하십시오가 이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이 책에서는 저런 얘기가 나와요. 경제의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분산 투자의 중요성. 우리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고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람마다 자신의 재정 상황, 재정 상태, 또 자신이 받는 급여, 또 자신이 써야 될 지출 규모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가 다 아는 여러 가지 방법을 예로 드는데 인덱스 투자, 그래서 미국이라면 S&P 500에 투자하는 거, 또 우리나라라면 코스피 200 이런 지수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장기 투자, 또 매크로 투자, 거시경제 투자 이런 거에 대해서 종목별로 얘기하는데 이건 좀 너무 경제적인 구성 요소들이니까 이거는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고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하나 세상은 냉정하다. 누구도 나를 책임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비상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비상금을 잘 투자해야 된다. 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완벽한 사람은 없다. 아무리 뛰어난 투자자도 한두 번은 실수를 한다. 내 상황, 내 재무 상태에 따라서 위험과
안전성 사이에 균형을 제대로 맞추는 거. 우리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위험성은 싫어. 그래서 저위험성을 택하면 돌아오는 리턴은 적겠죠. 하지만 그거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근데 본인의 상황만큼 또 중요한 게 저는 본인의 성향인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담하게 투자할 수 있는 성향이 있고, 아, 나는 대담 싫어. 난 조금씩 벌더라도 나는 그냥 저축이 좋아, 적금이 좋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의 성향에 따라 하지 않으면 명단축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이 말하는 게 결국 돈의 굴레에 휘감기지 말고 돈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유를 확보하는 게 궁극의 목표잖아요. 사람들이 아마 질문할 것 같아요. 난 언제까지 돈 벌어야 돼? 돈을 더 이상 벌지 않아도 되는 순간은 내가 저축한 금액을 나의 남은 기대 수명으로 나눈 값이 내 연간 지출보다 많을 때이다. 그럼 만약에 제 총 재산이 10억이에요. 그런데 기대 수명이 50년이라면 10억 나누기 50이죠. 2천만 원이죠. 그러면 내가 1년의 생활비가 2천만 원이 안 되면 그대는 자유하노라. 인데 내가 만약에 생활비가 2천만 원이 넘으면 계속 일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생활비가 3천이면 1천만 원 더 벌기 위해서 계속 앞으로 일해야 되는 거니까 나는 경제적 자유가 아직 없고 사내 정치를 신경 써야 되고 내가 조직원이 아니라면 혼자 돈을 벌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계산인 거죠. 다 어떤 계산법인지 아셨죠? 한번 해보세요. 흥미로웠어요. 책을 읽다가 돈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거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었어? 이런 의문을 품은 분들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끝에 해요. 결국 인간이 가진 자원 중에 가장 희소한 자원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다. 본인의 친구 중에 돈을 많이 벌어놓고 50세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의 경우 이게 다 모든 계획이 소용이 없었다. 이거는 제 생각인데 이 사람은 계속 돈의 불안정성 또 경제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사실은 돈만 불안정한 게 아니라요. 우리 인생도 불안정한 거예요. 돈에 대한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돈이 부족하면 삶이 제약되고 그로 인한 불안감이 따라온다. 마찬가지로 어떤 물건을 너무 비싸게 샀거나 불필요한 지출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도 기분이 좋지 않다. 그렇죠? 내가 속아 산 것 같아. 이런 기분 나쁘죠. 그럼 내가 저걸 왜 샀지 싶을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돈이 너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과도한 부는 어쩌면 건강에 좋지 않은 초콜릿 케이크를 아침에 먹고 싶다는 생각과 비슷한 거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은 뭐예요? 이 사람이 그런 결론을 내진 않았지만 내가 중심을 잡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 삶의 목적을 위한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그 우선순위에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그거를 잘 생각해보고 내 생애 계획에서 돈은 필요 수단이지 목표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 수단이 또 없으면 우리 삶이 너무 힘들어지고 그 쥐떼 얘기 이 사람이 너무 와닿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간에 돈에 대해서 아는 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모르고 얻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이 책을 먼저 읽고 여러분한테 이 책에서 말하는 주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거를 말씀드려 봤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생각하는 부자는 막 큰 돈이 있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계획 갖고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칠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얘기를 의미 있게 즐겁게 나눌지 함께 생각해 봐요.